자, 지금까지 저희가 회기식의 추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추정된 회기식에 대한 적합도하고 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분산 분석을 먼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회기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중선형 회기 모형을 이렇게 가정을 했죠. 이 회기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적합을 시키고 이 적합된 회기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y에 대한 이 전체 변동을 회기식에 의한 변동과 그리고 회기식을 설명하지 못하는 요 잔차 제곱합의 변동으로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것은 저희가 이제 단순 선형 회기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쪼개질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총 변동을 우리가 SST, 그리고 이 회기식에 대한 변동은 이제 SSR, 그리고 이제 이 회기식에 설명하지 못하는 요 잔차 부분을 우리가 SSE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유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총제곱합의 자유도는 마찬가지로 n-1입니다. 그리고 이 잔차 제곱합에 해당되는 SSE에 대한 자유도는 n-p가 되겠죠.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기 개수의 그 개수가 되는 겁니다. 총 p개의 회기 개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SSR에 대한 자유도는 이제 p-1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곱합들을 다음같이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이 우리가 분산 분석, 즉 아노바 테이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SR, SSE, SST를 제곱합의 파트에다가 넣고 각각의 자유도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이제 평균 제곱을 계산을 하고 이 MSR과 이게 오타네요. MS인데 MSE에 대한 요 평균 제곱합의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F 값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 F 값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F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 검정은 우리가 가설이 어떻게 되냐면 H0가 바로 이 회기계수들 중에 특히 이제 이 설명면수 앞에 붙어 있는 회기계수 있죠. p-1개 회기계수. 요것들이 1부터 어디까지 p-1이 모두 0이다. 이게 바로 여기서는 귀무가설이 되는 거예요. 즉 귀무가설의 의미는 모든 p-1의 모든 설명 변수들이 y랑 관련이 없다. 모두 다 0의 값을 갖는다가 이제 귀무가설이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립가설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것이 아닌 모든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 1이랑 베타 2는 다른데 나머지는 이제 모두 같은, 요것도 대립가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는 같은데 뭐 하나만 아닌 경우 될 수 있고, 같은 요게 아닌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우리가 대립가설을 어떻게 쓰냐면은 H0가 아니다. 그냥 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한 문장에 이제 모든 그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 검정은 요 H0, 즉 귀무가설 하에서 우리가 요 값 자체가 우리가 F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p-밸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F 분포, 귀무가설 하에서 이 값에 대한 F 분포는 바로 이제 자유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p-1하고 n-p를 갖는 F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그리고 그에 대한 F 밸류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p 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번에 이 매출액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회기 분석의 이 분산 분석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주어졌고, 여기다 이제 피팅된 값들도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y 바의 값도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기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총 변동을 SSE랑 SSR로 쪼개야 돼요. 자, 요거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T부터 계산해 볼게요. 요것은 y1 빼기 y 바 제곱 플러스
y2 빼기 y바 제곱 플러스해서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값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식을 대입해 보면 65 빼기 66.14의 제곱 플러스 33 빼기 66.14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번째 값이 73이죠. 73 빼기 66.14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SST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2192.86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SSE도 한번 해보죠. SSE는 요 잔차들에 대한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 65 빼기 첫 번째 피팅된 값은 61.53 제곱, 그 다음 33 빼기 36.07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73 빼기 72.35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해보면 우리가 33.32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SR은 사실 요거는 뭐 계산 하나마나 요 값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도 우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팅된 값, 첫 번째 피팅 값은 61.53 빼기 평균 14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36.07 빼기 66.14의 제곱 해서 일곱 번째인 12.35 빼기 66.14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2159.54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이제 얘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분산 분석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회기제곱합 SSR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2159.54가 되고 SSE는 33.32, SST는 2192.86이 되는 거죠. 요 회기 파트의 자유도는 바로 이제 P 빼기 1이니까 얼마죠? 여기선 지금 두 개죠. 세 개죠. 3 빼기 1이니까 두 개가 2가 되는 거고 자유도가 이거는 N 빼기 P 그러니까 7 빼기 3이죠. 3이니까 얘는 4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7 빼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자, 평균 제곱은 어떻게 하죠? 이제 요 값에다가 요걸 나눈 거죠. 2를 나눈 거죠. 즉 2159.54 나누기 2니까 요 값은 1079.77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3.32에서 4로 나누어 준 값이니까 8.33이 나와요. 그래서 요 FB 값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MSR을 MSE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1079.77을 8.33으로 나눈 값이죠. 요 값은 129.6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밸류까지 구해보면 H0하는 조건 하에 즉 모든 그러니까 베타1, 베타2 베타1이 아니고 여기서는 설명연수 앞에 붙어있는 회기계수는 두 개밖에 없죠. 베타1과 베타2가 0이라는 조건 하에서 얘는 F분포를 따르게 되고 따라서 자유도가 2하고 4인 F분포 이렇게 그리고 그때 F값은 129.6에서 이 P밸류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H0를 기약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추후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적합도의 측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중선형 회기에서도 적합도의 측도로서 우리가 잔차 표준 오차 요 S 값을 이용합니다. 요 S는 우리가 오차항에 대한 IID로 했을 때 노멀 0, 시그마 제곱 요거에 대한 추정치로 우리가 S 제곱을 이용했고 요거의 루트 값을 씌운 요 S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잔차 표준 오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시그마 제곱을 또 다른 말로 MSE라고도 표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분산 분석표에서 봤을 때 요 MSE가 우리가 요걸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잔차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이제 이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 값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루트 씌운 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그 적합도의 측도가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회기식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내용인데요. 우리가 SSE, 이 잔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요 SSE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항상 감소하는 특징을 가져요. 즉 이제 요 MSE 요 값은 뭐냐면 사실은 SS2분의 n 빼기 p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SSE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자유도로 뺀 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명 변수가 우리가 그러니까 y를 잘 설명하는 설명 변수만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회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SSE 같은 경우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설명 변수임에도 그것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SSE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자유도를 나눠줌으로써 잔차 표준 오차로 적합도 측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S는 증가할 수도 있고, 즉 설명 변수를 넣을 때마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즉 만약에 설명 변수가 좋은 설명 변수면 SSE가 그냥 요 S가 그냥 감소하게 되고, 만약에 별로 좋지 않은 설명 변수가 들어가면은 요 S는 뭐 증가하거나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 값이 최소가 되는 모형이 최적의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설명 변수 x가 p 빼기 1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이제 회기식은 이렇게 봤죠. 추정된 회기식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를 봅시다. 요 y 햇의 입장이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설명변수 p 있죠. 요 p가 증가할수록 y 햇의 정확도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SSE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바로 y 빼기 y 햇에 이걸 제곱한다면 여기 i를 넣죠.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즉 설명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y 햇에 대한 정확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잔차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SSE도 당연히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P가 증가해서 Y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이게 과연 최적의 모형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P가 무조건 그냥 증가하게 되면은 Y의 정확도는 이렇게 높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과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샘플에서는 정확히 맞추지만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잘 맞추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다중공선성이라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다른 유의한 변수들에 대한 분산도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잘 피팅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최적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 변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즉, 로 구성된 모형이
이게 바로 최적의 베스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샘플을 10개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모델은 뭐냐면은 설명 변수가 이건 이제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SSE를 계산했더니 100 정도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모델은 설명 변수가 5개예요. 그럼 SSE가 무조건 작아진다고 그랬죠? 대략 뭐 98.2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SE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델 2가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개만 넣었을 때 100이었고 2개를 더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SSE가 많이 감소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모델 1에 비해서 추가로 2개가 더 된 이 변수가 실제로 Y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좋은 변수인지 선택하기 위해서 설명 변수가 추가된 것 비해서 SSE가 얼마만큼 작아졌는지 그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주어진 SSE에다가 그거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n 빼기 p인, 그러니까 여기서 n이 뭐예요? 여기서 n은 10이죠. 10이고 p는 3이죠. 그러니까 n은 이제 7분의 100이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98.2인데 지금 n이 10이고 설명수가 5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98.2분의 5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모형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번엔 얘가 더 작은 어떤 그 에러 값을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모델 1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설명문수가 많이 들어간 게 좋은 게 아니고 설명문수가 추가된 것 비해서 요 오차를 얼마만큼 많이 줄여주는지, 잔차를 얼마만큼 많이 줄여주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모델 1은 설명 변수가 지금처럼 3개였고 SSE가 1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델 2는 이번에 어떤 새로운 거를 또 추가해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SSE가 5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추가된 요 하나의 설명 변수는 굉장히 좋은 변수다, 굉장히 좋은 설명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얘도 이제 7분의 100,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분의 50으로서 이제 모델 2가 더 좋게 구성된 모형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결함의 원칙이 있어요. 설명변수가 많이 들어간 이런 복잡한 모형이 좋은 모형이 아니고 모형은 간단하면서도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 좋은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설명력을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력은 우리가 결정계수를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 스퀘어는 SST분의 SSR 혹은 요거는 1 빼기 SS2분의 SSE로 SST분의 SSE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SE는 무조건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이 R스퀘어를 이용하기보다는 각각 요거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진 이 보정된 결정계수, 즉 어드저스트 R스퀘어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준 요 값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어드저스트 R스퀘어를 보고 이 추정된 중선형 회귀 모형이 실제 Y의 변동을 얼마만큼 설명을 해주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예측도 측도로서 이제 프레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팅된 Y 해석 값을 구하고 그걸 이제 하나를 빼고 또 이제 피팅을 하고 이제 그거하고 실제 이제 YI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뺀 값을 새로운 자료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총 n번 반복해서 그걸 합한 값이 바로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저희가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분산 분석 이제 계산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F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F 검정은 우리가 다음 같은 요 회기식에 있을 때 요 베타 지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것 말고 베타 1, 베타 2 해서 베타 p 빼 1까지, 즉 설명면수 x 앞에 붙어 있는 요 회기 개수들이 모두 다 0이냐, 영향이 모두 다 없다. 이게 바로 이 규모가설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영향이 있거나 혹은 뭐 두 개가 영향이 있거나 하여튼 요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대립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립가설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이제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제 요 베타들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HA에 대한 경우의 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같이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요 이제 p-밸류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요 f에 대한 분포, 즉 h0라는 가정 하에서 요 f의 분포는 요 바로 자유도가 p 빼기 1, n 빼기 p인 요 자유도를 갖는 f 분포를 따르게 되고, 됐을 때 요 값, 요게 이제 p-밸류 값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검정 통일한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으로서 이 p-밸류를 계산한 것이 이제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이 p-밸류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우리가 유의수는 알파 하에서 h0를 기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f 검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제 그 오버럴 f 검정, 즉 이제 전반적 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처럼 이제 가설 자체가 베타1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베타들이 다 0이다, 그렇지 않다, 이걸 검증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예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제 그 4번에서 이제 분산 분석표를 한번 계산을 해봤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잔차 표준 오차인 s랑 결정계수 값 r² 혹은 이제 어드저스트 r² 값을 한번 계산도 해보고요. f 검정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잔차 표준 오차인 s, 이것은 우리가 루트의 MSE 값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루트의 MSE 값은 얘를 의미하는 거죠. 저 8.33.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8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결정계수 r² 값이라고 하는 것은 SST분의 SSR 혹은 1 빼기 SST분의 SSE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SSE 이걸로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1분의 여기 보시면 요거죠. SST가 2192.86분의 33.32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0.985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중회기 모형에서는 그냥 R²보다는 우리가 어드저스트 R²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요것은 1 빼기 SST인데 그거에 대한 자유도인 n 빼기 1 그리고 SSE를 이거에 대한 자유도인 n 빼기 p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 빼기 2192.86분의 6 그리고 33.32를 자유도인 4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이걸 계산해 보면은 0.977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보정된 값이나 보정하지 않은 값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F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F 검정은 먼저 가설을 세우면 H0는 베타 1, 베타 2가 0이다 되는 것이고, 대립 가설은 H0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요 규모 가설 하에서 요 F 값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은 SS2분의 시그마 제곱은 바로 이제 자유도가 n 빼기 p인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SSR분의 시그마 제곱도 이제 카이 제곱. 자유도가 요거는 이제 P 빼기 1 따릅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증명을 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굳이 뭐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제곱합의 2차 형식과 분포를 배우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언급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MSR분의 MSE 같은 경우는 SSR분의 이제 P 빼기 1 SSE를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얘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SSR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를 P 빼기 1 나누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각각 카의 제곱법을 따르고 그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 자료에서는 우리가 f의 2,4인 f 분포를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f 값이 여기죠. 129.6. 그래서 요거에 대한 꼬리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02 값이 대략 나옵니다. 요게 0.0002가 되는 거예요. 요것은 0.05보다 만약에 유의수는 알파를 0.05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H0를 기각하고 어떤 적어도 하나는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제 근거가 충분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요 제곱합을 우리가 매트리스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다음 같은 이제 요런 형태를 저희가 2차 형식이라고 해요. 즉 어떤 y라는 벡터가 있죠. 요거를 y 트랜스포스 하고 이때 여기 가운데에 어떤 행렬이 굽혀지는데 이 행렬 형태가 이제 대칭 행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y를 곱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y에 대한 어떤 쿼드랙틱 폼 2차 형식으로 저희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하는 예를 보자면은 두 개의 어떤 그 원소값을 갖는 2x1의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A를 아주 간단하게 항등 행렬이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y 트랜스포스 A, y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y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즉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만약에 이게 항등 행렬이 아니고 만약에 요 값이 만약 어떤 뭐 2의 값을 갖는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요 값은 4y1 y2 플러스 y2의 제곱처럼 이렇게 어떤 2차 형식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한 요 SST, SSE, SSR을 이와 같은 어떤 2차 형식 쿼드랙틱 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SST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SST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서메이션 한 거죠. 그래서 거고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값은 n 곱하기 y 바가 되겠고 요거는 n 곱하기 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곱 빼기
n의 y 바의 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됐다면 요 파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y의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파트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그 행렬에서 그 강의 안에서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형태가 n by n에 대한 정망 행렬이고 모든 원소들이 1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J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양변에 요거하고 요거를 각각 나눠서 합쳐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SST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안에 가운데를 보면 이것 자체가 이제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자, 저희가 5차 제곱합 SSE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의 값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벡터의 곱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저희가 요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거를 뭘로 치환한다고 했냐면 H로 치환한다고 했었고, 요 값 자체가 대칭이면서 역등 행렬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역등이고 대칭 행렬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H를 헷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에다가 헷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그 추정된 Y 헷이 산출 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헷 매트릭스예요. 요 헷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앞에 거를 정리하면은 얘는 Y 트랜스포즈의 Y 트랜스포즈 H, 어차피 H 트랜스포즈는 H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Y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Y인데 어차피 얘가 H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H도 몇등이면서 대칭이에요. 따라서 I 빼기 H도 요거 자체도 몇등 행렬이면서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SSE도 이와 같이 쿼드랙틱 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회기제곱합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SSR은 우리가 이제 SST 토탈에서 SSE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우리가 SST고 요 값이 SSE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SSR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요. 다음과 같이 YT를 이렇게 묶고, 그럼 그 가운데 행렬 값이 연산이 되겠죠. 여기 빼기 있으니까 빼기 요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y로 닫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값을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i 빼기 n분의 1의 j 빼기 i 플러스 h 이렇게 돼서 요 항등 행렬의 제거가 되고, 요 값은 이제 h 빼기 n분의 1 j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은 요 2차 형식은 y 트랜스포즈의 h 빼기 n분의 1의 j의 y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곱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가 제곱합의 2차 형식으로 이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계산의 용이성이라든지 요거들에 대한 분포, 뭐 랭크 계산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몇등 행렬 있죠. 몇등 행렬은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이제 투영돼서 나오는 이런 행렬의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몇등 행렬도 어떤 대각 원소들을 갖고 있겠죠.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n by n의 정방 행렬이라고 하면은 자, 이때 요 대각 원소들의 합을 쭉 더하면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겠죠. 이 값이 바로 이 A 행렬의 랭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몇등 행렬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우선은 이거는 이제 수학의 한 분야인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 나오게 되는데 본 과목에서는 우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행렬이 있으면, 특히 정방 행렬이 있으면 이 정방 행렬의 대각 원소의 합,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대각 원소의 합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용어로 어떻게 쓰냐면 뭐 TR의 A, 이거의 의미는 바로 요 대각 원소들의 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아주 간단한 항등 행렬이라고 볼게요. 얘는 몇등 행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바로 요거의 대각 원소의 합이니까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랭크가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몇등 행렬이면 트레이스 A랑 랭크 A랑 같은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저희가 SST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앞에 가운데 곱해진 요 값 자체가 뭐예요? 바로 몇등 행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SST의 랭크는 바로 요거에 대한 트레이스가 바로 이 SST의 랭크가 되는 겁니다. 이거 n-1이 값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그리고 5차 제곱합 SS의 랭크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그 가운데 곱해져 있는 요 값도 랭크가 요것도 이제 몇등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스는 이제 n-p로 값이 나오겠고요. SSR은 자, 요 가운데 곱해져 있는 요 행렬도 몇등 행렬이기 때문에 요거의 트레이스돈 이제 p-1로서 요런 랭크를 갖는다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랭크라고 하는 것은, 이 제곱합의 랭크라고 하는 것은 이 분포에서 우리가 자유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시면 요 위에 요 식들 요 위에 식들 한번 볼게요. 이 대각 행렬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각각에 대해 주어진 확률 변수 y 값에 따른 어떤 2차 형식으로 나타내는 폼이잖아요. 그렇죠? 만들게 하는 폼인데 얘네들이 y를 이제 그 곱을 함으로써 이제 선형결합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이루는 공간, 이루는 그 차원 자체가 바로 이 랭크가 되는 거고, 그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는 자유도와 동일한 의미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합의 랭크는 분포에서 자유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제곱합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SST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바로 자유도가 n-1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분포 자체가 비중심 카헤지 분포입니다. 그래서 비중심 모수가 다음과 같이 이런 값을 갖는 비중심 카헤지 분포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때 요 비중심 모수 람다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때 요 값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요렇게 이제 x의
와 베타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2차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SST를 아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Y 트랜스포스 1 빼기 n분의 1의 j의 y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요거에 시그마 제곱분의 1한 거, 이거에 대한 그 분포가 바로 카이 제곱 자유도가 n 빼기 1이고요. 그리고 비중심 모수가 람다. 이때 람다는 이제 요 값이고요. 자, 요걸 따르는 카이 제곱 분포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증명은 우선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SSE를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요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자체가 비중심 카이 제곱이 아니고 비중심 모수가 0인 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때 자유도는 n 빼기 p가 되겠습니다. 자, 왜 n 빼기 p냐면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 2차 제곱합의 요 가운데 있는 몇 등 행렬의 트레이스 값, 그게 랭크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자유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 SS R분의 시그마 제곱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도 카이 제곱인데 얘는 이제 비중심 모수 요 값을 갖는, 그러니까 요 비중심 모수가 우리가 SST분의 시그마 제곱인 거와 동일하죠. 대신에 여기서 자유도는 요거에 대한 트레이스 값이니까 바로 P 빼기 1의 자유도를 갖고 요런 람다를 갖는 비중심 카이 제곱 분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F 검정을 할 때 어떻게 했죠? 귀무가설이 뭡니까? 바로 요 베타가 모두 0이다 라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그쵸? 자, 이 귀무가설 하에서 어떻습니까? 요 SSE는 SEC분의 시그마 제곱은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n 빼기 p고 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거고, 이때 요 SSR분의 시그마 제곱은 뭘 따라요? 이 비중심 모수가 요건데 이때 요 베타가 다 0이잖아요. 즉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수 값이 전체가 0이 돼 버리니까 이 비중심 모수 람다도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요 값은 귀무가설 하에서 바로 자유도가 P 빼기 1인 카이 제곱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 F 통계량의 구성인 MSR분의 MSE는 어떻게 되죠? 이 카이 제곱 분포 분의 P 빼기로 나눠줬고요. 이거는 카이 제곱 N 빼기 P에 N 빼기 P로 나눠줬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자유도가 P 빼기 1, N 빼기 P인 F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저희가 이제 중회기 분석에서의 추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기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이제 벡터와 행렬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오랜만에 사이즈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것은 n by 1의 벡터가 되는 거고, 요것은 n by p, 요것은 p by 1이라고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n by 1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오차항도 n by 1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모수 요 관심모수는 다음같이 요 이제 베타에 대한 회기 개수의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y의 y 벡터의 평균은, 그러니까 평균 벡터는 다음같이 x 곱하기 베타인 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차항 에러가 서로 독립이고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인데 이렇게 노멀을 따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y n by 1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요런 n 차원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n by 1에 대한 벡터로 표현될 수가 있고, 요 분산 코베리언스 베리언스에 대한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이건 n by n의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면 1 예, 항등 행렬이 되는 것이고, 사실 요것은 그래서 n by n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오차항이랑 이제 그 반응 변수 벡터가 이제 n 차원의 정규 분포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량 요 베타 햇에 대한 분포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 베타 햇은 블루로서 y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y에 대한 어떤 요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요 y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사이즈는 이제 p 바이 1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요건 이제 p 차원의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다음과 같이 각각 개별적인, 그러니까 베타 햇은 베타 0, 베타 1에서 다 p-1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 각각 개별적인 것에 대한 분포 또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노멀 분포를 따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unbiased estimator이기 때문에 평균은 요 모획이 개수인 베타 0가 되겠고, 분산은 다음과 같이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요 시그마 제곱은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 값이고, 앞에 붙어 있는 CJ 플러스 콤마 J 플러스 1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 X 트랜스포스 X 인버스 요 매트릭스에 대한 J 플러스 1번째 대각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 베타 햇은 다음과 같이 이제 P 차원의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베타 그리고 분산이 이제 요걸 따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요것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시그마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요 x 트랜스포스 x의 인버스를 곱하면 이제 요 값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때 요 대각 원소 값, 요 값을 우리가 이걸 직접 써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투 해가지고 c 여기 p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쓰게 되면은 요 비대각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어떤 값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요 값을 이제 여기 요겁니다. 요 베타 지로에 대한 분산이 되는 것이고요. 요 값이 바로 이제 원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은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타 제로 햇의 표준 오차는 요 분산에다가 아까 우리가 요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죠.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운 x 제곱 추정치 베타 지로 햇의 이걸 우리가 이제 MS라고 했죠. 이걸 x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이거에 루트를 씌운 s로서 우리가 이제 표본 오차 값으로서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베타 지로 햇에 우리가 검정을 하기 위한 이 t의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귀무가설이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요거 대신에 요걸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구성을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또한 베타 지로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t 분포와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액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 각 회계 개수가 0이라는 요 귀무가설 요거에 대한 이제 t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회계 개수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액 자료는 현재 그 샘플 사이즈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응 변수 벡터 y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설명 변수는 이제 뭐 광고가 됐었고요. 두 번째 설명 변수는 우리가 규모, 매장의 규모가 됐었습니다. 이때 이 베타 햇은 우리가 3by 1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3차원의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평균은 베타의 그 벡터, 회귀계수 벡터, 그리고 시그마 제곱의 x 트랜스포스 x의 인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 이제 3차원이니까 이게 밑에 3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자, 우리가 x는 이렇게 7개가 있고, 뭐 x11, x21 해서 뭐 x71 또는 뭐 x12, x22, x22 이렇게 해서 우리가 7 그리고 by 3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바로 0.9198 0.0584 그리고 0.0003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첫 번째 값이 C11, 요 값이 C22, 요 값이 C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베타 0는 노멀을 따르게 되겠고, 평균이 베타 0, 0.9198의 시그마 제곱, 베타 1의 햇은 노멀 베타 1, 0.084 시그마 제곱. 자, 이렇게 따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회귀 개수에 대한 t 검정이라든지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먼저 t 검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회귀 절편에 대한 t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베타 0는 0일 것이다. 대립가설은 베타 0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H0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검정 통계랑 T0는 햇이죠. 분의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은 0.9198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요 피본 오차 제곱합인 S 제곱을 대체한다고요. 이건 MS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얼마냐면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26.11 값이 나왔죠. 그리고 요 값은 우리가 8.3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MS이니까. 무려 분산분석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9.43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유도가 n 빼기 p니까 7 빼기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4인 t분포가 되는 것이고, 그때 값은 이제 9.43 양측이니까 마이너스 9.43.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이제 p-밸류가 되는 것이죠. p-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0.0007로서 우리가 만약 알파를 0.05라고 한다면 규모가 알파 0.05 하에서 우리가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즉 얘를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 0가 0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베타 2에 대해서 베타 2의 햇에 대해서 한번 t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모에 해당되는
설명면수 규모에 해당되는 요 베타2에 대한 가설 검정을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규모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 T0는 가 되겠고, 지금 베타2 햇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001이었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0.0003 곱하기 s제곱. 그러니까 요게 아까 8.33. 요 값은 마이너스 0.014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4인 t분포가 되는 것이고요. 1사랑 0.014 양측 검정. 자, 요거 이제 면적이 p-밸류가 되는 거죠. p-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0.9893이 나와요. 자, 얘는 굉장히 큰 값입니다. 0.05를 보다 무조건 큰 값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귀무가설인 베타2가 0이라고 하는 것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 규모에 대한 베타 햇에 대한 추정량이 얼마나 나왔냐면 마이너스 0.001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규모가 큰 매장일수록 매출액이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음수가 나와서 우리가 좀 의아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 검정을 해봤더니 이 추정된 회기 개수가 유의하지 않게 이렇게 나온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각 회기 개수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타 0의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것은 베타 0 햇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자유도가 4고요. 알파가 0.025 곱하기 S2의 베타 0 햇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 베타 햇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26.11이었고요. 그때 이 임계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2.776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우리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구해봤지만 0.9198에서 이제 s 제곱으로 구하면 되죠. 이 값은 우리가 아까 8.33이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단 말이죠. 그래서 넣어보면은 여기 이제 컴퓨터스 인터벌의 하는 18.43.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빼기가 하한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이제 상한 어퍼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31.80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베타 1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도 구해보면 베타 1 플러스 마이너스 이 임계값은 동일하죠. 되는 것이고 이 값은 우리가 9.076 이 값은 아까 이제 2.776이 되는 거고 이 값은 루트의 0.0584 곱하기 8.33 s제곱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게 되면은 7.14 이제 11.01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 뭐 베타 2의 95% 컨피던스 인터벌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14에 0.14 이런 이제 신뢰 구간이 나옵니다. 자, 우리 결과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얘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베타 0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베타 1 또한 알파 0.05에서 이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제 추정 회기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세 번째에 베타 2의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면은 이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T검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알파가 0.05에서 이제 통계 그 추정된 회기식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신뢰 구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반응 변수의 평균에 대한 추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떤 특정한 설명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문서 여러 개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진 자료값도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오겠죠. 이런 주어진 설명문서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기대값에 대한 추론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 파트는 또 이런 설명문수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y 값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평균에 대한 이제 추론을 살펴볼 겁니다. 자, 새로운 x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y에 대한 이제 기대값에 대한 우선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 추정량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베타 대신에 베타 햇을 OLS에 추정된 값을 넣어가지고 점 추정량을 구할 수가 있겠고, 이 점 추정량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여기다 기대값 취하면 뭐 쉽게 증명이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점 추정량에 대한 분산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뭐 요거는 좀 지워 볼게요. 지우고, 자, 여기에 되면은 요 값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는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제곱에 안에 쓰기 때문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시그마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사이즈를 보면은 이거는 1 바이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p 바이 p가 되는 거고, 얘는 p 바이 1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1 바이 1의 스칼라예요. 하나의 포인트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점 추정량에 대한 분산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한 분포도 이제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평균이 요거, 분산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또 t 분포를 저희가 이제 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 점 추정량에 대한 95% 혹은 이제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에 대한 신뢰 구간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새로운 혹은 어떤 특정 x0가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이제 y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노멀 분포를 따를 수가 있겠죠. 이것은 1 바이 1의 스칼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걸 이제 못합니다. 이걸 빼고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x0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예측 통계량 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x가 주어졌을 때 y 값과 x가 주어졌을 때 y 해석 값에 대한 기대 값은 이제 0의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되는 것이고, 이 두 개에 대한 코베리언스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 값은 뭐냐면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이 값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시그마 제곱의 x0 트랜스포스 x의 인버스 x0로 표현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1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요 1이 이제 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대신에 우리가 s 제곱 추정치 s 제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t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포는 이제 자유도가 n 빼기 p인 t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예측 구간, 여기서 이제 예측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매출액 자료에 대해서 회귀분석 i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과
새로운 값 y에 대한 예측 구간을 한번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어진 x0라는 벡터는 다음과 같이 광고비는 5천만 원, 규모 x2는 75평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회기 절편에 해당되는 1, 그리고 x1은 5, x2의 값은 75. 이제 이렇게 자료가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점 추정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이 x0가 주어졌을 때 점 추정량이라든지, 혹은 예측 값은 서로 동일하죠. 어떤 것으로 동일하냐면 x0 트랜스포스 베타 햇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 5, 75랑 바로 26.11, 9.08, 마이너스 0.001 이걸 계산한 값이죠. 해보면 얘는 바로 71.44의 매출액으로 예측을 하거나 혹은 점 추정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95%의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햇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t의 자유도는 지금 여기서 n 빼기 p니까 7 빼기 3이죠. 그러니까 이제 4가 되겠고 0.025 곱하기 요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값은 얼마였냐면 s제곱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 이제 루트 값을 쉬운 걸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쵸? 자,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8.33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요 값도 알고 있죠? 요 값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71.44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구하면 되는데 요것은 1, 5, 75가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는 이제 요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구해봤죠. 그 값 매트릭스를 넣으면 되고 여기다 이제 1, 5, 75를 하게 되면은 1 by 1 by 3, 3 by 3, 3 by 1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1 by 1의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은 계산해 보면은 0.345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뭐 제곱을 한 값이 나오거든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산해서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은 66.73과 76.64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값이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추정되는 그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이 여기 값으로 들어갈 거고 그때 추정 값은 71.44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95%의 예측 구간을 한번 구해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요 신뢰 구간과 비슷한데 에러가 좀 달랐죠. 다 해시되고 박이 여기서는 1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이미 구했죠. 요 값은 8.33이고 요 값은 0.345의 이제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62.15와 80.73의 예측 구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측 구간이 더 넓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차항도 포함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넓은 구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보니까 여기 계산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요 값이죠.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0.335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0.345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요 제곱을 이제 여기 지워 주시면 됩니다. 요거랑 요것도 이렇게 지워 주셔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계산은 저희가 R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잔차 분석이 되겠습니다. 잔차 분석은 이제 오차항 요 벡터 있죠. 요거에 대한 이제 가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단순 회귀 분석에서 저희가 설명된 것들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요 잔차들을 가지고 이제 잔차도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요거 대신에 요거는 이제 y에 대한 단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잔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가정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중회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표준화 잔차 Ri는 우리가 이 잔차를 그에 대한 이제 분산인 표준 편차인 요걸로 이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 잔차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i는 1부터 이렇게 n까지 이렇게 표현됐죠. 우리가 이 중회귀 모형에서도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때 요 HII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햇 매트릭스 있죠. 우리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y 햇은 우리가 h 곱하기 y로 할 수 있는데 요때 h는 뭐냐면 요거라고 그랬어요. 요건 이제 사이즈를 보게 되면 요건 n by p, p by p, p by n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총 이제 n by n의 매트릭스로 구성이 돼요. 그럼 이제 n by n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각 원소도 이제 n개가 주어지겠죠. 그때 첫 번째 값이 뭐냐면은 바로 h11, 두 번째 값이 h22, 세 번째 값이 h33, 이제 hn. 이제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요 햇 매트릭스의 대각 원소 값으로서 우리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 자료에 대한 중회귀 모형에서의 잔차 분석을 실시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표준화 잔차랑 x축을 예측값의 산점도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요 오차항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등분산인지 이제 요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런 0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보시면 요 두 개가 간당간당하게 어떤 임계값 위치로 좀 퍼져 있는데 그래도 어떤 범위 안에 잘 들어와 있어서 특히 특별히 등분산을 위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표준화 잔차랑 이 관측 순서 있었죠. 이 관측 순서를 이제 플랫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오차항의 평균이 0이라든지 혹은 오차항이 독립적으로 추출이 된다. 혹은 또 이제 설명변수 x가 어떤 패턴을 어떤 그 확률값을 가지지 않는 상수값이다. 확률 변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퍼져 있긴 하지만 특히 위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QQ 플랫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에러텀에 대한 오차항에 대한 이제 정규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요거는 이론적인 퀀타일, 이제 표준전기 분포의 이론적인 퀀타일이고 요거는 이제 레지듀얼, 스탠다드 레지듀얼에 대한 그 이제 퀀타일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직선이 얼마만큼 잘 붙어 있는지 이제 요거를 보게 되는데 요건 특히 이제 요런 값들이 조금 벗어나는, 특히 이제 요 값이 많이 벗어나게 보이네요. 그렇죠? 아마 예상컨대 이 값이 의미하는 게 아마 이제 요 값을 의미하는 것 같고 요 값을 의미하는 게 이제 요런 값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값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정규성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위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요 자료를 빼고 나머지 6개를 가지고 피팅을 해봐서 회의 개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요것도 한번 빼보고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빼기 전과 후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해 보는 자, 이런 추가 분석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